네, 안녕하세요. 박도아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오션 종목 같이 알아볼 거고요. 이제 시청자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실 텐데, 어제 미국 법안 관련 내용이 좀 나와주면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 번에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주말에도 나와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어제 저희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께서 정말 이 하나오션 이제 끝물이냐, 좀 더 이상 이 조선업 안 올라가냐라는 그 어떠한 그런 이제 얘기가 조금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인 내용을 조금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 하나오션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EPS, EPS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5,000원대, 그쵸. 이 5,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는 15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오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 그 12월 달에 이 하나오션이 원래는 이 3만 원, 이 3만 원대 추천을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그 당시에 7만 원, 7만 원으로 조금 내렸었는데, 제가 그때 잡아놨던 상반기 7만 원을 넘으면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것이 바로 이 하나오션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번 주까지 국내 조선주가 조금 이 조정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당연히 상단에서 조정세가 나와줘야 좀 털리는 물량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조금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는 좀 아름다운 조정이다.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오션 중요한 내용들, 좀 좋은 내용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이랑 좋아요들 많이 눌러주셔야 영상의 노출성이 높아지고 주주분들께서 이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조금 이제 도와드릴 수 있을 듯 해서, 구독도 구독인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영상 찍는데 크나큰 힘이 되니까,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 파이팅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하나오션 이 차트부터 좀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 12월 달부터 저점 대비 하나오션 몇 프로 올라갔어요? 무려 150%. 150%가량 상승이 이제 나와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조정. 이 조정에 필요한 거는 저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3일 캔들로 조금 바꿨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상단에서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을 조금 유지하는 거를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관세가 좀 남아 있을 때 이탈한 적도 있고 최고점까지 올라갔었던 적도 있긴 하지만, 직전에 만약에 이 고점을 조금 뚫어주는 파동이 나와줬으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10만 원대 이제 이상까지 분명히 올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고점까지는 못 올라가면서 지금 거의 2주일, 2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조정세가 좀 남아준 모습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기 위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지금 같은 구간에 이제 털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구간에 매수를 하셔도 2배 정도는 더 먹을 수 있는 뭐다 밸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나오션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정 중인 조선주의 이제 타이밍이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오션 이 이제 금요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순매수 1위를 기록했어요. 1위를.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금요일 때까지만 해도 이제 마이너스 5%대까지 조금 밀렸지만 순매수 1위. 1위로 좀 올라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엠마로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한 그 기대감과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발의한 그런 법안 관련 내용에서 조선업 중에 이제 M 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을 주워 담은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코스피가 상법 개정과 이 이제 OBBBA 이제 통과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연고점을 3,116포인트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경신을 했는데, 밑에 보면 22년
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이 과학법의 인센티브 조항 강화가 이제 25%에서 35%로 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대대적인 주가 상승이 남아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I 빅테크의 규제 완화와 이 이제 투자의 자유도가 조금 상승을 하면서 좀 이제 엔디비아 및 이 미국 빅테크 기업 있잖아요. 이 빅테크 기업도 상승을 해줬다라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엔디비아가 올라가 있을 때는 국내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B 기판을 다루고 있는 국내 수혜주들도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0만 원대까지는 10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밸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진행을 했을 때부터 확정 발행까지 좀 잡아드리면서 이 매수가 3만 원 이하까지는 조금 내려왔을 때 좀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이수페타시스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산 관련주를 봤을 때 조선 이 조선과 드론주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내 이 조선업에 대한 그 이제 부활이나 상선이나 뭐 이제 군함대 쪽 유력한 바로 이 하나오션이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수들이 하나오션을 쓸어 담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60일선을 이탈하면서 120일선까지 좀 이제 하락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일단은 중요한 이 바닥 구간이라 안내드리고 있는 이 75,000원 부근까지 지금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까지 왔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지금 이 하락이 나오는 게 하나오션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주, 이 조선주에서 강한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에서 이 차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조선주들도 지금 고점을 찍고 하염없이 이 하락이 나온 매도가 찍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 그쵸. 이런 얘기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오션 지금 피크를 치렀느냐? 그리고 조선주들도 피크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조선이 아직까지 이 피크 오기에는 조금 멀었다. 왜냐면 앞으로 수절 부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이 수주 부분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고,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주도주들이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은 명확하게도 기회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타이밍 기회에 있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잡아가야 되는지 이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니까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 봤을 때 일부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하락세 봤을 때 조금 약하긴 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올라간 폭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약한 조정이 조금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럼 지금 시장은 도대체 왜 하락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또 이 하락, 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슬슬 이 반등을 조금 만들어낼지, 이제 혹시나 우리 주도주들로 이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강한 신고가를 뚫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오션 당장 내일부터 이 반등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재료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투자 포인트를 조금 잡아 드릴 거예요. 포인트를.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수급 자체가 이제 6월 23일부터 지속적인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란 얘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외인들이 다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수 있으면서 그 들어오는 수급이 우리 하나오션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까지 좀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은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좀 보셨더라도 오늘 이 순간만큼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끝까지 하나도 놓침 없이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 하나오션 핵심 재료도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더 중요한 시장 상황, 그러니까 이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방향성, 이 방향성에 대한 그런 이제 핵심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일단 지금부터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면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레드라인, 이 레드라인이 조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쉬어갈 수 있고, 이러한 우려감 속에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렸었던 이야기가 25년 6월, 6월에 16%라는 한 달간의 상승세를 조금 만들면서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이 오른 그 한 달이었어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다음 달, 이번 달이죠. 7월에도 더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일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더 큰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좀 매력적인 시장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흐름에서 그럼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느냐, 그리고 또 왜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지금 관세잖아요, 관세. 그죠? 이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7월 8일, 내일 모레죠. 이제 7월 8일에 이 상호관세 이 유예에 대해 관련한 그런 이제 발표가 될 텐데,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호관세 이제 유예 연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리고 또 일본에는 25% 정도를 부과하기로 했었지만 30에서 얼마요? 35%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는 여전히도 관세와 관련해서 아주 강건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당장 이제 7월 8일까지 주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들은 이와 관련해서 강한 관세를 통보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우려감이 생기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 게,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자체를 각국과 이 관세 요율 그리고 무역 균형, 이제 비관세 장벽, 뭐 철폐 등을 이제 의제로 삼아가지고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었어요. 근데 최근 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만료 자체를 앞두고 이제 협상의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설정한 상호 관세율을 선으로 통보 통보할 것이라며 이제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는 무역 합의가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표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나왔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지금 우리도 이 합의를 조금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우려감들 자체가 나온다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라고요. 그죠? 그래서 7월 8일 내일 모레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 우리가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기왕이면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거나 이제 뭐 포트에 좀 담아가는 그런 과정을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시장에서 관세보다도 더 큰 우려감을 가져다 줬던 건 미국의 관세 법안 속에서 이 AI 규제 가능성이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상원을 통과를 한 그 트럼프 감세 보안에서 이 AI 규제의 10년, 이 10년 유예 조항 자체를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AI 관련해서 규제를 10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거를 상원에서 다 대부분 한 99명이 표결에 참여를 하면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규제 관련해서는 이제 유예가 아니라 AI 규제가 법제화되면서 AI 성장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규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영향이 지금 시장에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이런 이제 아마존 이런 실리콘 밸리 테크 기업들 이런 이제 AI 규제 가능성이 조금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 AI 규제가 오게 되면은 일단 먼저 데이터 센터 확장. 그쵸? 이 데이터 센터 확장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겠죠. AI가 사실상 줄어드는 만큼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 보면은 이 반도체 종목들에서 이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전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력 종목들에 대한 이런 우려감 생길 수가 있고, 또 전력의 확충 필요성이 조금 감소하게 되면 이 원전이나 이제 발전소 관련해서도 필요성이 이제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전주들 지금까지 정말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려스럽다라는 거고, 그리고 원유와 이 LNG, 이 LNG 필요성도 감소하겠죠. 왜냐? 이 원전과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들인데, 이제 이 수요 자체가 정말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원래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전주,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약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 에너지원을 운반하는 조선과 관련된 업종에서도 좀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규제 법안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우려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 AI 규제가 실제로 생긴다라고 해서 방향성 자체가 무너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겠죠. 다만 주가라는 건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비싸다라는 판단 나타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동안 시장을 견인했던 종목들의 약세가 당분간 또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와 관련해서 또 레드라인과 겹치다 보니 시장을 조금 이제 관망하려는 그런 심리가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상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지금 제가 바라는 건 뭐죠?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고서 저는 힘을 내서 그냥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는 것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사실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 데 있어서 조금 진짜 힘이 많이 납니다. 힘이 많이 나니까 파이팅이라고 이 세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내일 또 제가 좀 이제 영상 촬영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도하였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